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영어 발음이 엄청나게 좋고 말을 잘해. 따라서 영어도 잘하겠지. 그런데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미국에 그러니까 영어권 나라를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를 가본 적도 없어. 어떻게 보면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는 애들도 있어. 그리고 그들의 영어를 배우는 그런 뭐 배경이랄까 이런 게 영유를 나온 것도 아니야. 미국은 가본 적도 없어. 그리고 영어를 막 한 요즘에는 막 7, 8살 아니면 그 전에도 막 영어를 막 배우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막 초등학교 3학년 그 정도의 영어를 처음 배웠어. 요런 애들인데 영어를 끝내주게 잘하고 막 영어 발음이 너무나도 좋고 막 영어를 너무 잘해. 이런 애들이 있어. 영어가 그 아이의 강점이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보면 쟨 똑똑한 아이인가 보다. 아니면 영어가 아니라 언어적인 소질이 있나 보다. 언어적인 감각을 타고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예, 맞아요.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타고난 애들이. 그 언어적인 그런 재주를 타고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손재주 타고나고, 막 보는 거, 뭐 이렇게 타고나고, 그리는 거 타고나고, 뭐 이게 다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처럼 타고난 애들이 있는데, 생후에 만들어지는 애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요런 종류의 애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심지어 4학년 때 ABCD 뭐 이거 배우는 ABCD 처음 시작하고 파닉스 처음 시작한 애들 중에 영어를 기깔나게 잘해가지고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애도 봤어. 그러니까 이민은 아니고 아무튼 중학교 때서부터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애도 봤거든요. 그 애들의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만들었을까? 어렸을 때서부터 뭐 영어권 나라에 가서 살았거나 뭐 영유를 다녔거나 그런 거 일제 없대도 없어. 그런데도 어쩌면 그렇게 영어를 잘할 수가 있을까? 물론 타고난 애들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봐온 바로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연주했던 애들이라는 거죠. 악기를 연주했던 애들. 물론 피아노가 가장 흔한 악기지만 피아노 이외에도 바이올린, 첼로, 뭐 아니면 드럼, 뭐 이런 식으로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했던 아이들이 커서 영어에 대한 두각을 나타내더라. 이런 걸 저는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감성적인 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자와 남자가 20대의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처음 데이트를 시작하고 막 이래. 그럼 만남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지. 그런데 그때 만나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막 이러면 이 여자가 막 제잘제잘 된다는 표현을 하잖아. 시끄럽게 떠든다 이런 표현 안 해. 여자가 제잘된다라는 표현을 남자가 해.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는 이 여자의 목소리나 제잘되는 것이 이게 음악처럼 느껴지는 거야. 음악처럼. 표현도 그녀가 제잘된다. 마치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남자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애정이 있어서 그게 음악처럼 들리는 거야.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애를 낳고 이제 갓난아기를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갓난아기가 옹알이를 시작할 때쯤
그 옹알이 소리가, 아기의 옹알이 소리가 엄마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음악처럼 들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음악처럼 들린다는 얘기는 그 속에 그 사람의 애정이 듬뿍, 애정과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을 때에 그것이 비로소 음악처럼 들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만약에 영어가 이 사람에게 음악처럼 들린다면은 이게 음악처럼 들리고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면 그것은 아마 그 영어라는 언어에 이 애정이 듬뿍 들어간 사람일 거예요. 그 영어 선생이 좋아서 그런 애정이 생겼든지 뭐 어떻게 그런 애정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가 음악처럼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언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그리고 관심이 생겼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영어를 좋아하는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어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음악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음악처럼 들리면 이 언어를 따라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그 욕구는 그 사람의 안에서 생기는 거지 밖에서 독촉한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세히 보면 선생은 애들을 영어를 막 따라하게 시키지도 않고 막 그냥 문법이나 잔뜩 가르치고 막 단어나 뭐 잔뜩 시험 보고 뭐 이러는 선생이 있는데 그런 선생 속에서도 영어를 잘 말하고 이런 학생이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선생이 시킨 건 아니잖아. 걔가 왜 그래? 자기 안에서 그 영어에 대한 애정이 생겼기 때문에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만 생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을 한 애들은 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피아노 치는 애가 이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칠 때 이 음표만 보고 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맨 처음에는 음표만 보고 악보만 보고 치기에 급급하지. 그렇지만 그것이 숙달이 되고 하면 뭘 봅니까? 예, 박자를 봐요. 이게 몇 분의 몇 박자냐. 이제 박자를 보기 시작해요. 이 박자를 보고 이게 좀 더 애가 숙달이 되잖아요. 그럼 그 위에 뭔가 이게 포르테냐, 뭐 안단테냐, 뭐 이런 것들을 또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게 스타카토로 또 탁탁 튕겨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크게냐, 점점 작게냐, 이런 것까지 이제 파악을 해서 피아노를 이제 치는 거죠.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음악에 대한 섬세함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악기를 연주하던 이 아이들은 소리에 대한 그런 민감함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영어를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높낮이가 있고 액센트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듣게 되는 거죠. 악기를 연주를 하는 이런 애들은 이런 거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민감함이 없는 애들보다 얼마나 영어라는 그런 음악을 얼마나 섬세하게 듣겠습니까? 빨리 말하는 그런 영어를 듣다 보면 크스 뭐 이런 스스 뭐 이런 엄청나게 빠른 속에 있는 그 어포스트로피 S인지 이게 ES인지
이게 소유격인지 아니면 복수인지 아니면 has 플러스 pp 뭐 현재 완료에 살짝 껴있는 어포스트로피 s인지 그걸 파악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이게 뭐가 줄여져서 이 말이 되었는지 이걸 파악을 하기 시작하는 애들이 된다는 거죠. 누가?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애들이. 그러다 보면 이 애들은 영어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말하거나 이런 거에 거리낌이 없고, 더 나아가서 이런 아이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언어 계통을 잘해요. 그러니까 소리로 할 수 있는 언어 계통을 다 잘하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들한테 막 영어를 막 그냥 어렸을 때서부터 막 영어가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막 영어를 막 영어 테이프를 막 틀어놔. 예, 제가 옛날 사람에서 테이프가 없어진 지요 정말 오래됐는데 영어 테이프를 틀어놓는다는 표현을 쓰네요. 아무튼 막 틀어놔. 그럼 얘는 그게 뭔지 모르는 애한테는 시끄러울 뿐이야. 그냥 잡음으로 들릴 뿐이지 이게 그거를 통해서 영어 공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영어로만 디립다 파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럼 어렸을 때 악기를 배우게 해라. 악기를 가르쳐라. 그러면 영어를 나중에 살짝 늦게, 남들보다 늦게 해도 이게 영어라는 게 이게 언어가 리듬감이 있고 액센트가 있는 이런 언어다 보니까 이 악기를 몇 년간 비교적 오랫동안 한 3, 4년, 4, 5년 이렇게 어렸을 때 악기를 연주하던 애들은 그 음을 들을 때 발휘되던 그 민감성이 영어에도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들려요.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워서 그런지 아무튼 영어 듣기를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영어 듣기 뭐 이런 거보다는 문법, 단어 외우기 뭐 이런 거, 독해 이런 거만 강조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토익이나 토플 시험 보면 한국 사람들은요, 리딩이 훨씬 강합니다. 예, 독해가 훨씬 강해요. 듣기에서 진짜 많이 틀려. 그런데 이게 듣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영어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영어 듣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뿌리를 이제 이렇게 따라가 보면 반드시 악기를 연주하던 애들이었다. 어렸을 때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를 연주하던 애들이었다. 반대로 얘가 문법도 굉장히 잘하고 독해도 잘하고 단어도 아는 단어도 많어. 그런데 듣기를 못하고 말하기를 못하는 애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악기가 없어. 그런 애들이 상당 부분 많더라. 뭐 요런 말씀을 드려보며 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공부를 잘 하는 아이로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초등학교일수록 초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아이들일수록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일수록 들어야 되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공부를 시킨다고 공부 하잖아요. 그 애가 공부를 잘하는 애가 안 될 확률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시키려면 어렸을 때 애들을 공부를 잘 시키려면 운동, 체육, 스포츠 이런 쪽으로 많이 시킨 애들이 또 공부를 잘한다.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뭐 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의 몸은 그냥 에너자이저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속에 불덩어리,
뭐 이런 속에 불덩어리를 안고 사는 에너자이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발산이 필요해, 발산이. 근데 태권도 하나 가지고는 안 돼. 태권도 다니고 수영 다니고 막 이렇게 다녀야 돼. 축구 다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를 그렇게 발산을 시키고, 그것이 밤이 되어서 이게 0으로 갔다. 그러면 골아 떨어져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하루에 한 1시간, 그리고 학교 다니는 애라면 초등학생이라면 하루에 한, 집에서 공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이나 한 2시간 정도 공부하면 그 이외에는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스포츠를 시키고, 아니면 데리고 다니면서 뭔가 운동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 애가 굉장히 성격이 좋은 애가 돼요. 성격 유하고 성격이 좋은 애가 되면서 똑똑한 애가 돼. 똑똑한 애가 돼. 왜? 나는 집에 딱 오면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이거 다 하면 너는 마음대로 놀 수 있다. 뭐 이런 걸 심어줘서 하루에 1시간 공부하는 거 그 이외의 시간에는 마음대로 놀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놀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학교 공부 잘해, 공부 잘해, 성격 좋아, 아침에는 그냥 엄청 에너자이저로 이렇게 일어났다가 밤이 되면 흐물흐물해져서 그냥 자. 이제는 모든 에너지를 발산해서 이제 잠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다시 에너자이저가 돼서 다시 일어나. 뭐 이런 걸 반복 시켜라. 그래서 정말 그 운동을 시키는 게 어린 아이들일수록 여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시켜서 그 에너지를 발산시켜라.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마음 먹고 딱, 어린 아이라도 자기가 마음 먹고 딱 공부하는 거는 정말 미취학인 경우는 하루 30분도 괜찮다. 그리고 학교 들어간 애들은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아주 딱 몰두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만든 후, 그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놀게 해라. 그러니까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애들을 놀게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넘쳐나는 에너지를 주체를 할 수 없는데, 이걸 다 발산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잠을 재우려고 하면 얘는 에너지를 다 발산도 못했기 때문에 잠도 못 자. 잠도 잘 안 자. 그리고 짜증이 많이 나는 그런 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어디 뭐 밖에 추우니까 뭐 나가지도 말고 이러면서 막 계속 공부하라고 막 그러고, 근데 같이 공부하면 또 몰라. 엄마랑 같이 공부하면 몰라. 엄마는 공부를 안 해. 그러면서 말만 해. 공부해라, 공부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집에서 이제 엄마가 공부 못 시키면 짜증나니까 죄다 학원을 보내버린단 말이야. 죄다 학원을 보내버리면서 그 선생님한테만 맡기고 이러는데, 그 학원 가서 이게, 에너지가 발산이 안 된 상태에서 학원을 가니까 공부도 안 되고 짜증이 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세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시작해서 학원만 이렇게 공부하는 계통의 학원으로만 도는 그 애들 치고 진짜로 공부 잘하는 애들 없어요. 진짜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운동을 잘하는 애들, 운동을 잘하고 마음껏 뛰어노는 애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집에서 엄마나 아버지가 콕 잡고 있어가지고 하루에 1시간,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하루에 1시간 정도 매일 한다면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콱 잡고 공부를 시키든가, 아니면 그렇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선생한테 보내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발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지만
4학년 이후서부터는 그거만으로도 이게 에너지가 발산이 안 돼. 그래서 어디를 보내는지 알아? 주짓수. 아무튼 예, 오늘은 공부에 대한 요런 제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